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KCI 자산운용 고객 대상으로 연금 관련해서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강연의 취지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저도 한 사람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노후 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고객분들이나 여러분들 다 그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럼 강연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강의 내용을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 내용은 어쨌든 어떻게 하는 게 노후 준비에 좋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뭐 복잡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KCI 자산운용에서 CEO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작년 7월 달에부터 이제 CEO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증권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한 23년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또 다른 증권사 옮겨서 7년쯤 다니다가 옮긴 증권사에서 이제 사장을 하다가 이제 나왔고요. 나왔다가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동안 쭉 했던 돈은 회사의 돈 가지고 돈 벌면 회사 바로 이익이고, 만약에 손실 나면 회사가 손실 바로 보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걸 하다가 2018년에는 회사에서 운용 실적이 좋다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증권사하고 은행하고 보험사 전체를 총괄적으로 맡아서 이제 했었어요. 그게 이제 신한인데, 신한금융지주의 이제 부사장을 하면서 신한은행의 부행장, 신한생명의 부사장, 그리고 신한증권의 부사장, 이걸 겸직을 쭉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신한생명 돈하고 신한은행 돈하고 신한증권 돈, 그 운용 총괄을 하다가 이제 신한증권 사장을 하다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운영하는 규모가 한 60몇 조 정도 됐어요. 거기서 이제 손실 나면 은행이든 보험이든 증권이든 바로 이제 손실 막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회사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왜 회사 돈만 벌어주고 내 돈은 안 벌어줘요? 어떡할 거예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이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쨌든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회사 돈만 벌어주지 말고 당신 돈도 벌어요. 나이 들어서 은퇴했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잘해요. 뭐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월급은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월급 받는 돈이나 뭐 그거를 나중에 은퇴했을 때 이제 써야 되니까 그동안 어떻게 운용해야 될 건가, 내 개인 돈을,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 제가 고민한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같이 이제 나누고 얘기해 보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내용은 너무 간단하니까 특별하게 마음의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오늘의 이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투자로 준비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거. 안전한 거 수익률 높은 거면 알려주시면 누구나 다 쉽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직원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물어보면 어떤 걸 사면 돼? 그러니까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거. 세상에 그렇게 쉽게 되려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노후 준비하는 게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하고 두 가지가 있죠, 보통.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한 거를 통계를 쭉 보면은 퇴직연금의 80% 이상, 개인연금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이에요.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얘기는 거의 예금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금이 1 내지 3%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원금을 많이 쌓아놓으면 돼요. 노후 준비 원금을 많이 쌓아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또 먹고 쓰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한국경제 이번 주 월요일 겁니다, 이게. 월요일 신문에 그걸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년에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이면 한 월 83만 원쯤 되거든요. 83만 원씩 30년을 투자했지만은 한국에는 30년 투자했으면 4억 되더라.
미국에서는 10억 대더라. 미국이 무려 3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냥 생각하면 한국 주식은 덜 올랐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한국의 퇴직금 수익률은 1.9%예요. 연 수익률이. 왜? 아까 얘기했듯이 80%가 예금성 상품 다 늘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7.8%. 그렇게 하니까 이제 1.9%하고 7.8%하고 이 차이가 4억하고 12억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아마 언론에 가끔씩 나오는데 미국에 한 30년 근무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은 그 10억의 퇴직금을 들고 노후를 즐기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직장 생활 한 사람들은 한 30년 근무했을 거예요. 보통 20년, 30년 근무하는데 똑같이 퇴직금이라는 게 쌓아놨지만 4억 들고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1.9%하고 7.79% 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같은 돈을 넣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 이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제 아까 결국은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 근데 그렇다면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거라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익률도 높고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하다, 안정성이라는 거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성은 투자 기간이 함수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전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례를 가지고 우리 한번 보자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분석한 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게 보면 85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우선은 85년 예를 들어서 말이니까 85년 말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치 코스피를 샀어. 지수를 그대로 샀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판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사서 또 한 달 후에 판다. 이렇게 했을 때 이익 볼 확률 그리고 손해 볼 확률 이게 몇 프로냐.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한 달 이제 이 40년 동안 매일 사서 한 달 후에 팔고 또 그 다음 날 사서 산 거는 그것도 한 달 후에 팔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통계 내신 분이 보면은 53%는 플러스가 났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47%는 손실 봤다는 얘기야. 이게 반타작한 거죠. 그럼 이거 왜 해?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조금 해가지고 오늘 사서 1년 후에 팔았다. 그리고 내일 산 거는 또 그 내일부터 시작해서 1년 후에 판다. 이걸 40년 동안 계속 해봤다. 이게 통계로 그냥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만은 그거는 한 60%는 이익이고 40%는 손실을 하더라. 이것도 위험하잖아요, 이게. 근데 5년으로 기간을 늘리니까 오늘 사서 5년 후에 팔고 내일 산 건 또 그 5년 후에 팔면은 한 80%는 이익이고 20% 정도가 손실을 나더라. 손실 비율이 확 줄어들었죠. 반대로 이제 10년으로 해보자. 10년을 해보니까 거의 99.9%가 이익이에요.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간접 투자하는 거. 간접 투자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 주식을 직접 투자한다. 요즘 뭐 ETF도 많고 그다음에 미국에 주식 사러 가잖아요, 대부분. 직접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고 펀드 간접 투자 요거 이제 비교를 할 때 직접 투자가 좋은 경우도 있고 간접 투자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비교해 볼 때 보면은 데이터를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NH 투자증권에서 자기 고객의 전부 다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1월 달부터 6월까지 두 번을 조사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나온 수익률의 평균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 신문에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걸 보시면 우선 이제 8월 달부터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주가는 이제 이때 마이너스 났어. 9월까지는. 5월까지는 좋았어요. 플러스 5%. 그럼 개인이 투자했으면 개인이 이제 선수들이 할 거니까 어떤 게 나왔을까? 개인은 다 많아서 하죠 지금. 더군다나 지수보다 다 월등하게 떨어져요. 물론 이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은 이보다 높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잘 하시니까 절대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데 평균 전체가 저도 이걸 많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와, 제가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은행, 보험사 돈 70조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으니까 한 것 같아요. 재미. 돈 손해보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더라. 그럼 이제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훨씬 좋잖아요. 지금 좋으니까 미국 주식 한 통계도 얘들이 다 내봤어요. S&P 지수가 1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요. 사실 20%는 올랐어요. 그 여기에 보면은 신문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그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애플, 테슬라, 저 밑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계속 발표를 해요. 보면.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제일 많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 이제 그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근데 그 결과가 어떨까? 플러스 10%예요. 그래도 플러스는 맞죠, 그죠? 플러스 10%야. 지수보다 반토막 나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개인들이 바보는 아닌데 왜 이럴까? 물론 플러스 10%니까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수가 멈춰버리면 마이너스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종목을 이거 우리 펀드 중에 하나를 했는데 우리 펀드 다 뒤져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이겁니다. 제일 오래된 펀드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자. 내 말이 맞아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2013년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지금 11년쯤 됐죠. 그러니까 1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까 10년 정도는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하려면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률을 보니까 코스피가 한 30% 올랐어요. 10년에 30% 그러면 한 2.몇 %밖에 사실은 안 돼요. 예금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 코리아 펀드 수익률이 얼마냐? 가지고 계신 분도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계실 건데. 90%. 연봉리로 6.8. 한 7%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뭐가 좋다 막 따라다니다가 이게 장기 투자해도 괜찮을 게 뭘까? 그걸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두 개를 딱 찍어 놔놓고 코스피 200을 가장 장기적으로 운용을 잘한 펀드가 뭐냐? 코스피 200보다는 더 나와야 되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한 3개월, 6개월 이기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적어도 5년 이상 꾸준하게 그 벤치마크를 이기고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펀드를 비중을 나눠서 쪼개 넣어야 되겠다. S&P 500, 미국 주식에 관련된 거, 한국 주식 관련된 거를 이제 운용을 잘하는 데를 찾아가 단기적으로 좀 못해도 되고 적어도 한 5년 이렇게가 잘하는 데도 잘하는 펀드가 뭘까? 이제 그걸 찾아서 5대5 이렇게가 딱 넣어버렸어요. 이제 안 봐. 근데 보면 또 금융위기가 닥치는 것 같은데 이거 팔았다 나중에 현금으로 뺐다가 다시 많이 빠지면 내가 사야지.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빠지니까 이게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으니까 다 빼려고 그래.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니네. 내가 일도 바쁘고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쭉 나눠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2배쯤 돼 있거든요. 하여튼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도 중간에 굴곡을 한 11년 됐는데 11년치를 그래프를 그려놔놓고 그 코스피를 지수로 그려놔놓고 이 운용 수익을 그려놔놓고 자 어느 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한 해 정도는 또 그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좀 낮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체로 봐서 쭉 보면 더 성장을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 아니면 적립식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에 난 건데 10월 9일 날 난 거네요. 10년 이상 된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10년 이상 되고 500억 이상인 것만 따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실 해봤는데 우리 것만 아니고 다른 운용사건도 다 포함해서 이제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안전성은 높아졌고 수익률은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김홍석 KCGI의 주식운용 본부장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국내 주식 총괄을 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장수 펀드는 훈련된 매니저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자산 배분과 종목 선정 매매에서 원칙을 잘 지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것 같긴 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는 아까처럼 삼성전자 비중을 높일 건가 낮출 건가 또는 이제 포스코 아까 그처럼 따라 들어갈 건가 말 건가 어느 시점에서 다 먹지 않고 중간에 잘라버릴 건가 여기에서 허구한 날 밥만 먹고 그것만 고민하는 친구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간접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데니까 이왕이면 펀드를 하는 게 더 낫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